그러면 감각기계 2교시 이어서 해 볼게요. 지금 감각기계에서 눈에 해당하는 진단 용어를 살피고 있는데요. 앞에서 백내장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레티노패시라고 해서 우리 레티날 망막의 패시, 우리 무슨 병증 할 때 패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앞에 다이아베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당뇨성 망막 병증을 얘기를 할 때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망막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작은 혈관 등의 이상이 생겨 가지고 망막이 파괴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히어링 로스, 실명에 이르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관류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뉴리즘, 이게 동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망막 내 점출혈,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헤모레이지,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막 정맥의 이완이라든지 신생혈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그 레티나 망막을 보면 여기 마큘라 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틱 디스크, 여기 시신경 유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 혈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출혈이 생긴다던가 애뉴리즘, 이렇게 이제 그 혈관이 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 당뇨 망막 병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플로피아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이 여자분이 이제 눈도 두 개로 보이고, 입술도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물체인데 이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이중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디플로피아, 복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트로피온과 엔트로피온이 있는데요. 이 액트로피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말리는 겉말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안검 외반. 그 다음에 엔트로피온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안쪽으로, 속으로 말리는 요런 증상이 나타내는 질병을 안검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액트로피온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눈꺼풀이 겉으로 이제 말려 올라가 가지고 그 안검 결막이 여기 이렇게 겉으로 해가지고 안검 결막이 노출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코 눈물관의 눈물 배출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말려 올라간 것을 액트로피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엔트로피온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이제 눈 아이래쉬, 이 눈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자극이 주면서 여기에 이제 그 궤양이라던가 반흔이 생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꾸 자극을 주니까 눈꺼풀이 이제 충혈이 된다던가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눈물이 자꾸 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엔트로피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액트로피온하고 엔트로피온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봐도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액트로피온은 안검 외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엔트로피온이라는 것은 안검 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용어 중에 카탈락, 백내장만큼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글라우코마. 예.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구의 압력이 우리 여기 이제 안내액이라고 해서 아쿠어시스 휴머 이제 방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요 방수가 수정체 뒤에,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 뒤쪽에 수정체 사이에 그 들어있는 액체가 이제 그 안내액인데, 얘가 그 압력을 조절을 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그 림프의 이쪽으로 눈 속 조직에 영향을 주고 신진대사를 일으키며 안내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래서 그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요 안내 방수 아쿠아스 휴머가 되는데요. 이 아쿠아스 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방각으로, 그러니까 앞방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배출 장애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요 그 안압을 그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제 이게 이제 흘러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출 장애를 받으면 이 글라우코마, 백내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그 글라우코마는 원발성,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녹내장인데요. 이 세컨더리 글라우코마, 속발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홍채염이라든지 안내, 눈 안쪽에 출혈의 결과로 녹내장이 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 안압은 우리가 이제 안압 검사하는 거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압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수치는 이 정도여야 되는데, 얘가 병적으로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동공 안쪽이 녹색으로 보인대요. 예, 그래서 글라우코마, 녹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보통 정상적인 눈 같은 경우는 안압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방수가 이제 안내액이 이렇게 드레네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플루이드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방각, 앞쪽이잖아요, 그죠? 이 전방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게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블럭이 생겨 가지고 장애가 발생을 하면 풀어지를 못하니까 여기 elevated pressure, 안압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상승을 하면서 옵틱 너브, 시신경이 데미지, 상처를 입게 돼 가지고 그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녹내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실명까지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또 녹내장인데, 녹내장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원발성 녹내장이어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안압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두통이나 너지아 뭐 이런 것들 심해지면서 이제 실명까지 되는 게 이 글라우코마, 녹내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헤미어노피아, 네, 그래서 반만 어노피아, 이제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맹, 헤미 반이잖아요. 헤미어노피아 같은 경우는 시신경의 일부가 손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 자체가,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글라우코마,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 시신경이 전체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건데, 이 헤미어노피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손상이 돼서요, 우리 시야의 우리 비주얼 필드, 시야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반만 결함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반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질병이 이 헤미어노피아, 반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신체도 반만 이렇게 마비가 있는 것을 헤미프레지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헤미라는 단어는 반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살립종 배웠었잖아요. 예, 살립종 같은 거, 사라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립종, 뭐 똑같이 이제 다래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끄만해요. 예, 찌끄만해 가지고 눈꺼풀 피지샘의 국소, 이제 조그만 부분에 이제 뭐 염증이라든지 화농, 뭐 그다음에 이제 포도알균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몰 핀풀, 이제 조그만 구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호디어럼 또는 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사라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 눈꺼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조그만 덩어리가 생긴 거고요. 요 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맥립종 또는 이제 똑같이 다래끼라고 하는데, 요렇게 눈꺼풀에 조그맣게 그 핀풀이 있는 요 상태를 이제 그 스타이, 그 맥립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홀디어럼 또는 스타이라고 하는 거는 눈꺼풀이 조그맣게 난 것을 맥립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리지엄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테리지엄. 이 피는 묵음이죠. 그래서 테리지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예,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도 얘가 날개처럼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 질병명을 군날개 또는 익상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눈각 근방에, 그러니까 이제 눈각이라는 거는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을 만나는 여기 양쪽의 각을 이루는 요 주변을 이제 눈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눈각 근방에 결막에, 여기가 이제 컨정티바 결막이죠. 결막에 날개 모양의 군살이 생겨서, 이게 이제 군살이래요. 그래서 군살이 생겨서 그 끝이 각막까지 침입하는 이런 것들을 군날개 또는 익상편이라고 해가지고 이 테리지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스펠링 같은 거 또 주의해야 되는 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테리지엄 하면 이제 위에 앞에 P를 또 빼먹을 수 있는데, P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타치먼트, 방리되는 것을 이제 디타치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티날 망막 방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레티날 디타치먼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망막이 안저로부터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죠. 예,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유리체 강으로 떠올라 있는 요 상태를 이제 그 레티날 디타치먼트 망막 박리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권투와 같이 눈이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시인데, 고도 근시인 경우에도 이 망막이 박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러스 유머, 우리 이제 유리체 가 이렇게 쭉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망막이 이렇게 박리가 되어 있죠. 레티널 패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티널 티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티날이라는 망막을 기억하고 있고, 디타치먼트 박리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알 수 있는 용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토마라고 해가지고, 스코토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시야 내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요 시야 안에서 선 모양의 결손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암점, 그러니까 맹점하고 좀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었다시피. 그래서 스코토마 같은 경우는
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티노 블라스토마. 그래서 우리 오마는 무슨 종이죠. 예. 그래서 망막 모세포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레티나 망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할 때 이 레티노블라스토마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조금 커지면 동공을 통해서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약간 뭔가 이제 빠져 있으면서 좀 희게 보이는 요 것을 이제 그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진도 아이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소아에게, 그러니까 3세 이전의 소아에게 안구 안쪽에 나타나는 악성 종양 중에 좀 흔하게 나타나는 요 캔서죠, 그죠? 예, 악성이다 보니까 요 암을 이제 망막 모세포종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좀 높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라비스머스. 여기 보시면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사시, 예전에는 사시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스트라비스머스 같은 경우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바라보는 방향이 좀 동일점을 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시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하는데요. 원인에 따라 가지고 마비성 사시, 그래서 파랄라이틱 스트라비스머스, 그 마비성, 그러니까 이제 파랄라이틱, 그러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사시를 마비성 사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마비성 사시라고 해서 non paralytic strabismus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그 비마비성이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된,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사실을 non paralytic strabismus라고 해갖고 우리 비마비성 사시. 그래서 원인이 마비성이냐 비마비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정되어 있느냐 조금씩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에 따라 가지고 또는 이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이 현성사시 같은 경우는요, 매니페스트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해가지고요. 현성사시는 밖에서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눈은 뭔가 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네, 약간 사시네, 이렇게 이제 관찰될 수 있는 요 사실을 현성사시 매니페스트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복사시라고 해갖고 레이턴트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한 곳을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면 사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잠복사시 레이턴트 스트라비스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예,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하사시라고 해서 에소, 엑소, 하이퍼, 하이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에소트로피아 같은 경우는 내사시라고 해서 눈이 안쪽으로 모여 있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이 안쪽으로 모여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사시 같은 경우는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거는 엑소트로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사시라고 해갖고 눈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하이퍼트로피아 상사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트로피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아래로 향하는 요 사시를 이제 하이포트로피아 하사시. 그래서 우리 스트라비스무스 같은 경우는 사시, 그러니까 사시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표현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성이냐, 밖에서 딱 봤을 때도 사시냐, 아니면은 잠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방향에 따라서 눈이 안쪽, 바깥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에소트로피아, 엑소트로피아, 하이퍼트로피아, 하이포트로피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에서요, 요 트라코마라고 해가지고, 이 트라코마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에 의해 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네, 이 균에 의해서 유가성, 약간 그래뉼처럼 생긴 컨정티바이티스, 결막염이 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글라우코마 좀 유가성으로 결막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라코마 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은 심하면 실명까지 되는 요런 이제 굉장히 또 무서운, 예, 질병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트라코마티스, 트라코마 균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그래서 눈을 막 비비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막이라든지 각막의 만성 염증을 또 유발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키아시스라고 해갖고, 트리키아시스라고 해서 얘는 속눈썹증 또는 천모난생증 또는 뭐 눈썹 난생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안구 쪽으로 향해 있는 거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눈썹이 이렇게 안구 쪽으로 향해 있는 눈썹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는 트라코마라든지 눈꺼풀의 염증이라든지 외상이 원인이 돼서 이 눈썹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트리카이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볼까요? 노말래쉬. 보통 눈썹이 이렇게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트리카이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스트라이카이티스라고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으로 난, 그러니까 안쪽으로도 이렇게 나 있고 바깥쪽으로도 나 있고 뭐 이런 이제 이중으로 나 있는 이런 이제 속눈썹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네키아라고 해가지고요. 이 시네키아 같은 경우는 홍채가 이제 각막이나 수정체 일부분에 유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 홍채 자체가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제 유착되어 있는 것들을 요 홍채 유착, 시네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빛에 대한 이런 이제 눈부심이 심해가지고 막 눈을 감는다던가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포토포비아, 눈부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포토포비아 같은 경우는 동공이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되지 못한 열려있는 상태에서 빛이 지나치게 들어오면 이 포토포비아, 눈부심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한테도 이 포토포비아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부심이 심해가지고 이제 눈을 찡끔 감다가 뭐 낙상 넘어지신다던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홍채염 이런 거에서도 이제 홍채염증이 있을 때도 이 눈부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용어. 네, 수술용어 보시면 우리 뭐 자, 우리 수술용어에서 보시면 오토미, 절개술이냐, 플라스틱, 성형술이냐, 액토미, 절제술이냐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링고토미, 고막 절개술, 그래서 고막이 절개시키는, 그래서 뭐 중위에서 그 퍼스 고름이라든지 그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고막을 절개하는 것을 그 미링고토미 또는 팀파노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미링고플라스티, 고막 성형. 그래서 이 고막이 이제 천공이 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이런 고막을 의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외과적으로 리페어, 수복하는 요 수술 용어를 미링고플라스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토미, 절제술이죠. 그래서 마스토이드, 꼭지 돌기 또는 이제 그 유양 돌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마스토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 돌기 또는 유양 돌기라고 해갖고, 이 만성 유양 돌기염 또는 이제 만성 꼭지염의 경우에는 요 마스토이드를 아예 절제해버리는 마스토이덱토미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팀파노플라스티라고 해갖고 그 고실성형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위, 그 미들이어 중위의 청각 기능을 재건하는 이제 그 외과적인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이염이나 고막 천공이나 여기 이제 고막 천공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소골 또는 청소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소골은 귀 속에 있는 뼈잖아요. 그런 단절에 의한 전음성 난청일 때 우리 그 컨덕티브 데프니스 전음성 전도성 뭐 난청일 때 시행하는 요 시술 방법을 팀파노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귀 성형술, 그래서 귀의 결손이라든지 변형이 있을 때 외과적으로 고정하는 죄송해요, 교정하는 요 수술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그 약간 변형이 있거나 결손이 있을 때 이 귀 성형술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귀가 이제 경화증 딱딱하게 됐을 때 그 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과적으로 그 반고리관에 창을 내는 요 시술 방법을 창냄술, 페네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속뼈 절제술이라고 해서 우리 귀속뼈 뭐 이소골, 청소골 이런 것들을 이제 오시큐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오시큘렉토미 같은 경우는 귀속뼈를 절제술, 액토미 절제술, 그래서 중위에 그 귀속뼈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뼈를 제거하는 이런 이제 그 절제술을 오시큘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퍼덱토미라고 해갖고요. 이 스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 귀 속 뼈의 귀 속 뼈의 등자뼈,
그러니까 귀속뼈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등잔뼈를 절제하는, 그러니까 이 귀속뼈 중에 하나, 둘 중에 뭐 셋 중에 하나, 그 2개를 제거하는 것을 오스큘렉토미라고 하고요. 그 귀속뼈 중에 그 스테이프 등잔뼈만 절제하는 요런 이제 그 절제 방법을 스테이퍼덱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귀에 그 경화증이 있을 때 하는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링고플라스티 이렇게 천공이 있을 때 그라프트 이식을 해가지고 성형을 해주는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귓바퀴에 결손이 있거나 좀 변형이 있을 때 이제 해주는 성형 수술을 오토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